밥만 축내는 주제! 뺨을 맞은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 안방에서 냄새난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한 노모.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사위가 때린 그 뺨의 값을 인생 전체로 치르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구 청담동 눈부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32층. 이곳에 윤월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그녀의 옷차림은 언제나 낡고 색바랜 남색 점퍼였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른 백발,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그녀는 딸 강지수와 사위 강민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월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골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 옆방, 침대 대신 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묵은지였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담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그거 꺼내시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강지수였습니다. 36,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월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수야,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일어난 게 아니라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또 그 약재 다리셨잖아요. 미안하구나. 관절이 아파서. 관절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으세요. 왜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걸 다리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월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조심이 아니라 아예 하지 마세요. 여긴 강남이에요. 시골집이 아니고요. 지수는 생수를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월자는 한숨을 쉬며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묵은지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이 집에서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오전 8시 사위 강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41. 정장 차림의 그는 잘생긴 외모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뭐죠? 김치찌개 끓였단다. 또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반찬도 있어. 두부구이랑 시금치나물. 됐습니다. 저 병원에서 먹을게요. 그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나갈게. 지수가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저녁 늦어요.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세요. 그래, 알았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월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명품 소파. 하지만 그녀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시큼하고 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월자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낡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비서실장 김태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월자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집에선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은 이 낡은 점퍼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월자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준 병원장님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월자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거실에 내려놨습니다. 송장을 보니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또 가방을 샀구나. 월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 지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자에게는 겨울 내복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지수와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너희 기다리고 있었지. 저희 저녁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응, 남은 반찬으로 먹었단다. 그럼 들어가 주무세요. 저희 좀 쉬어야 해요. 지수는 월자를 재촉했습니다. 월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그 냄새 나지 않아? 묵은지 냄새. 진짜 지겹다. 시골 냄새가 옷에 다 배어. 세탁비만 얼마 드는데 엄마를 어떻게 하긴.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장인어른이 뭐라 하실걸? 장인어른도 불편해 하시던데. 월자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는 요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진짜 얼굴을 확인할 때까지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관찰자의 미소였습니다. 윤월자, 겉보기엔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건물 전체가 누구 소유인지, 사위 강민준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이 누구 땅 위에 서 있는지, 그 모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는 그 순간을. 사흘 후 금요일 저녁, 월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위 강민준의 장인 한대철 성형외과 그룹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인어른 오시는 거 아시죠? 지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준비 중이야. 뭐 준비하시는데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은 기름진 음식 못 드셔요. 병원에서 양식 주문했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그래, 알았다. 월자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준비하던 재료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러니? 장인어른이 어머니 보시면 불편해 하실까 봐요. 내가 불편하다고? 네.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너무 시골스러우시잖아요. 월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월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글픔이었습니다. 저녁 7시 한대철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사위, 잘 지냈나? 예, 장인어른. 어서 오십시오. 민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수도 예뻐졌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셋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고급 양식이 차려졌습니다. 스테이크, 랍스터, 와인.
민준이 요즘 병원은 어떤가?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전월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좋아, 좋아. 역시 내 사위야. 한대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자의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왜 나오세요?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아, 미안하다. 화장실 좀. 빨리 다녀오세요. 월자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대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장모님인가? 네, 그렇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옷차림이 참. 한대철이 말을 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머님이 워낙 고집이 세셔서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나? 그것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월자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낡은 옷.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월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거실 대화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민준이. 한대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병원 확장건은 어떻게 됐나? 그게 아직 부지 매입이. 왜? 건물주가 안 판다고? 네.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부르던가? 시세보다 2배를 요구합니다. 2배? 그럼 100억이 넘겠군. 150억입니다. 미친 가격이네. 건물주가 누군데? 그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월자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민주는 지금 자신의 장모에게 부지를 팔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어떻게든 매입해야 해. 그 부지만 확보하면 병원을 2배로 키울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내가 인맥 좀 동원해 볼게. 건물주 찾아내서 압박하면 되지. 감사합니다. 두 남자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한대철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건물주 찾는 거 어떻게 할 거야? 장인어른이 알아봐 주신대. 그 부지만 사면 정말 병원이 2배로 커지는 거지? 당연하지. 그럼 우리 자산도 2배가 되는 거고. 와, 생각만 해도 신난다.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요양원 말이야. 장인어른도 그러시던데. 일단 좀 더 알아봐야지. 급하게 보내면 주변에서 뭐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빨리 좀 해줘.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 민주는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자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지수야, 민준아. 왜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민준이 생일이잖니. 됐어요.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밖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도 생일인데. 어머님.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끓이신 음식은 냄새가 너무 심해요. 냄새? 묵은지 냄새, 약재 냄새. 온 집안에 다 배어요. 미안하구나. 앞으론
앞으로는 아니라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저희는 강남에서 살고 있어요. 시골 냄새는 여기 안 맞아요. 월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불편? 네. 친구들 초대하기도 민망하고 냄새 때문에 환기도 맨날 시켜야 하고 그래도 난 너희 엄마인데 엄마긴 하지만 여긴 저희 집이잖아요. 지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월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알았다. 미안하구나. 월자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요 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냄새라. 시골 냄새가 불편하다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민준 성형외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 내일 아침까지 검토 부탁합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월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심판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지켜보지 않기로,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오후, 민준의 집 거실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대철 대표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민준이 지수야. 앉아봐. 한대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한대철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옆 건물 부지 말이야. 건물주 찾아냈어. 정말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내 변호사가 법인 추적했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 그래서요? 누굽니까? 그게 좀 특이한 경우야. 한대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이 아니라 유한회사 형태더군. 유한회사요? 월성 종합부동산이라는 회사야. 대표이사 이름은 안 나오고 대신 법정 대리인이 있어. 법정 대리인이요?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맞아. 그런데 말이지. 한대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월자가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나오시면. 지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물 좀 마시려고. 월자는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한대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건강하시죠? 예, 덕분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대철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법정 대리인이요. 아, 맞아. 그 법정 대리인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더군. 비서실장이요? 김태영이란 사람이야.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래. 민주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왜? 이 회사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게. 나도 놀랐어. 한대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일대 건물만 10여 채야. 총 자산 규모가 5천억은 넘을 거야. 5천억? 지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재벌급이네요?
재벌이라기보단 은둔형 자산가에 가까워. 대체 누굴까요? 그걸 모르겠어. 비밀이 철저하더군. 한대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너희 병원 건물 주인이야. 예, 우리 병원 건물도요?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임대차 계약서 확인해 봤어. 임대인이 월성 종합부동산이더군.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임대료를 낸 회사가 그렇게 거대한 기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하려던 부지도 같은 회사 소유인 거네요? 맞아. 옆 건물도, 내 병원 건물도, 심지어 이 주상복합 아파트도 전부 같은 주인이야. 이 아파트도요? 지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도 월세잖아. 월성 종합부동산 소유야.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집부터 병원 건물까지 모두 한 회사 소유였다니. 그래서 장인어른 매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협상을 시도해야지. 내가 변호사를 통해 비서실장한테 연락했어. 뭐래요? 거절당했어. 한대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각 의사 없다고 하더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소용없대. 그럼 병원 확장은 포기해야 하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 천만에. 한대철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압박을 넣어야지. 압박이요? 토지 규제, 세무조사, 건축허가. 방법은 많아. 내게 맡겨. 한대철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리? 이건 사업이야. 사업에서 지면 끝이야. 한대철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 잡을게. 그때까지 전략 짜놓을게.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 공손히 고개 숙였습니다. 한대철이 돌아간 후 월자는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한대철 쪽에서 연락 왔다고 들었어. 네. 병원 옆 부지 매각건입니다. 거절한 거 잘했어. 하지만 상대방이 압박을 넣을 것 같습니다. 압박? 어떤 식으로? 토지 규제나 세무조사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좋아. 일단 지켜보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압박이라. 재미있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흘 후 목요일 저녁, 민주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연락 왔어. 뭐래? 건물주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대. 압박도 안 통한대. 어떻게 그럴 수가. 게다가 우리 병원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된대. 그럼 갱신하면 되잖아. 그게 건물주 쪽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어. 얼마나? 2배? 2배?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월 5천만 원에서 억으로 올린대. 미쳤네. 그럼 거절해. 거절하면 계약 해지야. 병원 옮겨야 한다고.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 옮기는 건 너무 큰 손해야. 환자들 다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괜찮습니다. 민주는 월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면 돈이라도 보태주시든가. 뭐?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돈이 없으시죠? 민준의 목소리가 비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월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해요? 사실인데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진짜 힘들어요. 내가 뭘? 냄새, 불편함, 스트레스. 전부 다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한 푼 안 보태시면서 밥은 축 내시고. 민준아. 지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돌아가는데요? 전부 내 돈이에요. 내 돈. 민주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월자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시잖아요. 그냥 짐이에요, 짐. 그만해. 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라고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데? 넌 지금 전 뭐요? 사실 말하는 거예요. 민주는 월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뭘 아는 척하세요? 민준아, 진정해. 지수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뭘 알아요? 사업이 뭔지, 돈이 뭔지. 난 내 장모야. 장모면 뭐예요? 밥값도 못하는 장모가. 그 순간 민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월자의 뺨이 옆으로 꺾였습니다. 민준은 장모의 뺨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한 짓에 놀란 듯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월자는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됐어요.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요양원 알아봐. 당장 내일부터.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엔 월자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들어가 있거라. 월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월자는 요 위에 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을 대보니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긴급회의. 강민준 성형외과 관련 모든 계약 검토 및 특별 감사 준비.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일단 준비해. 월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뺨을 만졌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입 아까 내 인생으로 치르게 해주마. 창밖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새벽 2시 그녀는 요 위에서 일어나 창문 없는 방의 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딸을 낳아 키운 게 죄일까? 사위를 믿은 게 죄일까? 손으로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바닥 자국이 그녀의 피부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월자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0살 지수가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사랑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딸.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사진. 지수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과 턱시도를 입은 민준. 월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잘 살 거라. 저희 평생 효도할게요. 민준도 그때는 공손했습니다. 장모님, 지수 잘 모시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갔을까? 월자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월자는 혼자가 됐습니다. 어린 딸 지수를 안고 막막한 미래를 바라봤던 그때 엄마는 강해. 우린 잘 살 거야. 월자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작했습니다. 낮엔 발품을 팔고 밤엔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 공부, 법률 공부, 세무 공부.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첫 건물을 매입한 게 40살 때였습니다. 강남 변두리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엄마 축하해. 지수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월자의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10년 후 월자는 강남 일대에 건물 10채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은밀하게 운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월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평범한 노모로 살았습니다. 딸이 진짜 사랑을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만났습니다. 장모님, 저 성형외과 의사예요. 지수를 정말 사랑합니다. 월자는 믿었습니다. 이 남자가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돈을 받습니다. 장인 한대철의 재산을 받습니다. 지수의 미모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월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선 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새벽 4시 월자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주무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잠이 안 와. 괜찮으십니까? 월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태영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강민준 성형외과 특별감사. 언제 시작할 수 있어?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일주일 안에 처리해.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확실해. 월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곧 동이 틀 것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에 저장된 또 다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여보, 내가 약해 보여?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난 강해. 당신이 남긴 딸을 지키려고 참았던 거야. 하지만 이젠 지킬 필요가 없어. 딸도 나를 버렸으니까. 월자는 사진을 끄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월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멍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월자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하지만 오늘은 냄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8시 민준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냄새네.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월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됐어요. 월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빨리 요양원 알아보세요. 네. 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내가 짐이라고 했잖아요. 짐은 치워야죠. 월자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럼. 민준은 더 말하지 못하고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 부원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건물을 비우라고. 말도 안 돼.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특약 조항이 있었답니다. 건물주가 원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하다고.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또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팀이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특별감사? 네. 환자 진료 기록이랑 수술 내역 전부 조사한답니다.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불법 수술, 과잉 진료, 비자금 조성. 이건 누가?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월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원장님? 원장님? 핸드폰 너머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엌에서 월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태영이었습니다. 회장님, 계약 해지 통보 완료했습니다. 특별감사팀도 출동했고요. 수고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아니, 일단 지켜보자.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병원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준 원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보건복지부 특별감사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5명의 감사관이 병원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진료 기록, 수술 내역, 회계장부, 모든 것이 압수됐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는 수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환자가 원해서 환자 동의서가 없네요? 그게 급하게 진행돼서 민주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감사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본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수십 개의 박스가 실려나갔습니다. 민주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인 한대철이었습니다. 민준이 무슨 일이야? 장인어른, 저 특별감사 받는다며? 소문 다 퍼졌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거 누가 신고한 거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계약 해지는 또 뭐야?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저도 갑작스럽게 이 멍청한 놈아. 한대철이 소리쳤습니다. 병원 문 닫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어떻게든 해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누가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경쟁병원? 환자? 아니면 내부 고발자?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민주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특별감사 어떻게 됐어? 최악이야. 내일 또 온대. 그럼 병원은? 모르겠어. 환자들이 다 취소하고 있어. 지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쪽에서는 연락도 안 돼. 변호사가 계속 시도하는데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거부한대. 비서실장? 김태영이란 사람이야. 완전 찰벽이래. 민주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계획인 것 같아. 계획? 건물 계약 해지랑 특별감사가 동시에 터졌어. 우연일 리 없어. 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었니? 식욕 없어요. 힘든 일 있었구나. 월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물주 정보 더 알아낼 수 있나요? 법인 대표가 누군지 꼭 찾아야 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인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임대차 계약서 있지? 왜? 혹시 그것도 같은 회사 아닐까? 아, 맞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지수가 따라왔습니다. 이것 봐. 민준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임대인, 월성 종합부동산. 역시 같은 회사네. 그럼 우리 집도 위험한 거 아니야? 지수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집까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특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필요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조항이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조항에 동의한 거야? 나도 몰랐어. 부동산에서 그냥 사인하라길래. 젠장. 민준은 계약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수가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뭔데? 계약서 마지막 장. 지수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법인 인감날인 옆에 실제 소유주 서명란이 있어. 실제 소유주? 민준이 다가와 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필기체로 쓰인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설마.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이름. 윤월자.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이름?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지수가 부정했습니다. 동명이인? 이 필체 봐. 민주는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쓴 메모를 찾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놨던 장보기 메모. 필체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건 민준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건물주라니. 지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게. 항상 낡은 옷 입으시고 우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셨어. 그럼 정말 동명이인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확인했습니다. 이 계약 10년 전에 맺은 거야. 10년 전? 우리가 이 집 들어올 때, 그때 어머니가 계약 도와주셨잖아. 부동산 소개해 주시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어머니가.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월자가 멈춰섰습니다. 왜 그러니? 이것 좀 보세요. 민준이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여기 서명, 어머님 거 맞습니까? 월자는 계약서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맞다. 예. 민준과 지수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이 집이 어머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 월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 건물도요? 그것도 내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건물주가 나야. 월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월성 종합부동산 실소유주다. 말도 안 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도 안 돼? 못 믿겠으면 등기부 떼봐. 월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숨기신 거예요? 지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시험이요? 그래. 돈 없는 늙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했지. 월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만족하세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만족? 아니. 월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스러웠어. 너희는 시험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짓 하신 거예요? 병원 계약 해지하고 감사 넣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날 때렸잖아. 월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값도 못한다고 내 뺨을 때렸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늦었어. 월자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변호사 통해 정식 통보 받을 거야. 어머니, 제발. 이젠 어머니 아니야. 월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노파, 밥값도 못한다고 조롱했던 장모, 그 여자가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건물, 돈, 권력, 그리고 이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건물주라니, 엄마가 그렇게 큰 부자였다니.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묵은지 냄새를 풍기던 그 노파가 수천억 자산의 주인이었다니. 여보, 어떡해. 지수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빌어야 해.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왜 빌어야 해?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해? 병원 문 닫으면 우린 끝이야. 하지만 자존심 버려. 우리 살아야 한다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빌게. 잘 빌어야 해. 진심으로. 응. 하지만 민준의 눈빛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수치심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사이에 비닐로 덮인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 월자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를 벗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품격 있는 여성 사업가. 그것이 진짜 윤월자였습니다. 그녀는 화장도 했습니다. 얼굴의 멍은 이미 거의 사라졌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월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영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오늘 준비는 완벽합니다. 강민준 병원 앞에 압류 딱지 붙었고요. 이사회 긴급 소집 완료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갈게. 네. 회장님이 직접요? 김태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월자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월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월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옷은.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월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월자가 비웃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생각뿐이었겠지.
어떻게 빌면 용서받을까? 하지만 늦었어. 월자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간다. 어디 가세요? 너희 병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님 제발 무릎 꿇고 싶어? 월자가 물었습니다. 예. 빌고 싶으면 무릎 꿇어봐.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어? 월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나 늦었어.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이나 봐줬는지 세어봤니? 월자가 돌아섰습니다. 냄새난다고 할 때, 밥값 못한다고 할 때, 요양원 보내려 할 때, 뺨 맞았을 때. 너희는 단 한 번도 나를 엄마로 보지 않았어. 월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젠 나도 너희를 딸로, 사위로 보지 않을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월자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현관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1시간 후, 강민준 성형외과 앞, 붉은색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문 닫는 거 아냐? 감사도 받는다며? 다른 병원 가야겠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부원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 왔습니다. 이사회? 네. 오늘 오후 2시 본사 회의실이래요. 본사가 어딘데? 월성 종합부동산 본사요. 강남역 앞 타워 20층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장모가 부르는 자리, 그것도 이사회라니. 뭘 하려는 거지?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의 소집이니까. 오후 2시 민준은 타워 앞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월성 종합부동산. 금색 글자가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준 원장님이십니까? 정장 차림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남 건물들 사진이었습니다. 전부 월성 종합부동산 소유였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회계사들, 임원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인 한대철도 와 있었습니다. 민준아. 한대철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오셨군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월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머리는 단정히 빗어 올렸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민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모님? 월자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강민준 성형외과 임대차 계약건입니다. 월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민준 원장. 월자가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당신은 임차인일 뿐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 주십시오.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실장, 보고해. 네, 회장님. 김태영이 일어섰습니다. 강민준 성형외과는 현재 특별감사 중입니다. 불법 수술 17건, 과잉 진료 32건, 비자금 조성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는 없으나 건물 내 무단 개조 3건, 소음 민원 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앉으십시오. 월자의 한마디에 민준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태영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대철 대표, 월자가 한대철을 봤습니다. 네. 한대철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성형외과 그룹도 같은 건물에 입주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압박 넣으려 했다면서요? 세무조사, 토지 규제로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김태영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대철과 변호사의 통화 내용이 회의실에 올렸습니다. 건물주 압박하세요. 세무조사 넣고. 한대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이 회사를 압박하려 했던 대가를 치르셔야죠. 월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대철 대표가 입주한 건물도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회장님, 그럴 순 없습니다. 한대철이 소리쳤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 확인하셨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월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원장. 네. 당신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로 건물을 비우십시오. 장모. 아니, 회장님.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기는요. 월자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렸을 때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월자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임원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엔 민준과 한대철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던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타 성형외과 의사 강민준, 불법 수술 의혹, 강남 유명 병원, 비자금 조성 혐의, 한대철 성형외과 그룹, 건물주와 갈등으로 퇴출 위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핸드폰은 불이 났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원장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불법 수술 사실입니까? 건물주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은 전화를 끊고 또 끊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 앞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준 원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준은 집에 갇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원장은 환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비자금 조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의혹도. 민주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 화면이 깨졌습니다. 젠장, 젠장.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여보.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우리 방법을 찾아야 해. 방법? 무슨 방법? 어머니한테 다시 빌어야 해. 빌어? 내가?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소용없어. 그래도 해봐야지. 됐어. 나 이제 지쳤어.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월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준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월자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야. 언론 때문에 곤란해진 거지. 어머니, 너희는 한 번도 진심으로 미안해한 적이 없어.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왜 병원 문 닫기 전엔 한 번도 안 찾아왔니?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뺨 맞았을 때도 요양원 보내려 할 때도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제 와서 딸인 척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인 한대철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어? 장인어른.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짝! 한대철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병원도 다 망했어. 너 때문에. 한대철이 소리쳤습니다. 건물주가 내 장모라는 거 왜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어? 장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장모님이 숨기셨습니다. 핑계대지 마. 내가 제대로 못 봤던 거야. 한대철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책임져.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장모한테 빌어. 무릎 꿇고 빌라고. 이미 빌었습니다. 더 빌어. 매달려. 발이라도 붙잡으라고. 한대철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장인어른, 나도 내일 기자회견 열 거야. 내 잘못이라고 다 떠넘길 거야. 네. 민준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실제로 내 잘못이잖아. 하지만 됐어. 너 혼자 망해. 한대철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수야. 내 아버지. 너도 이혼 준비해. 우리 집안에 저런 놈 필요 없어. 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대철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의사 키읔키읔. 환자들 우습게 봤네. 감옥 가야 함. 의사 면허 박탈해라. 민주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여론을 돌려야 해.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강민준입니다. 아, 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기자회견 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요? 네. 제 입장을 밝히고 싶어요. 지금은 위험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더 해야죠. 제가 피해자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피해자요? 네. 장모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가족 갈등 때문에 제가 희생양이 된 거라고요. 변호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이틀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민준을 향했습니다. 민준은 검은 양복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위해 평생 최선을 다한 의사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갈등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가족 갈등이라면?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장모님과의 갈등입니다.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모님은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왜 숨기셨죠? 저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난한 척 하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한 집에 모시고 살았고요.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모함하신 겁니다. 모함이라니요? 불법 수술, 비자금 조성, 전부 거짓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법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거짓 제보를? 네. 저를 괴롭히려고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저희가 장모님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것을 담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족의 복수국에 희생된 피해자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민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강민준 원장, 장모 모함 주장, 가족 갈등이 원인, 진실 공방, 여론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민준을 동정했습니다. 가족한테 당했네. 장모가 너무한 거 아니야? 부자 노인네가 괴롭힌 건가? 민준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 이제 여론이 돌아갈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밤 월자는 TV에서 민준의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김태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인간이. 괜찮아. 월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야. 월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우리도 기자회견 열어. 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월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CCTV 영상 준비했지? 네. 폭행 장면 전부 있습니다. 좋아. 그거 공개할 거야. 알겠습니다. 김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거짓말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진짜 반전이 시작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같은 호텔,
더 큰 회견장. 이번엔 월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건물주 회장이 직접 나온대. 얼굴 공개하는 건 처음이래. 월성 종합부동산 실소유주. 카메라가 단상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정확히 10시.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월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여성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건물주? 생각보다 연세가.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월자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 종합부동산 대표 윤월자입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 있었던 거짓 기자회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강민준 원장은 어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의 모함을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어떤 점이 거짓입니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점이 거짓입니다. 월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 실장, 자료 보여주세요. 김태영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의 병원 내부 CCTV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촬영된 영상입니다. 월자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서 민준이 환자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코만 하려고 왔는데요. 환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코만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눈도 하셔야죠. 턱도요. 민준이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비용이 너무 할부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이 과잉 진료의 증거입니다. 월자가 말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권유일 뿐 아닙니까? 한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월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는? 민준의 목소리. 3억입니다, 원장님. 부원장의 대답. 부족해. 5억으로 올려. 그럼 더 많은 수술을. 그래. 환자 하나당. 최소 3가지씩 권유해. 알겠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입니까? 월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건 돈을 위한 사기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건. 월자가 계속했습니다. 김 실장, 회계 자료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강민준 성형외과의 이중 장부입니다. 월자가 설명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매출 10억. 하지만 실제 장부엔 15억입니다. 차액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개인 비자금으로 빼돌렸습니다. 역외 계좌로 송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김태영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월자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모함이 아니라 실제 범죄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월자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원장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가족 갈등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월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강민준 원장의 장모가 맞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모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요? 네.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월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김 실장,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민준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화면에서 민준과 월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시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짐이에요, 짐. 그만해. 월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만하라고요?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데?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뭘 아는 척 하세요? 그 순간 짝! 민준의 손이 월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면 속 월자는 비틀거렸습니다.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견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최선을 다한 효도입니까? 월자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 제게 사위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회장님, 한 기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월자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담근 음식은 냄새난다고 버렸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으며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배제했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제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월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때릴 때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월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왜 숨기셨습니까?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월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가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셨군요. 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가난한 장모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월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강민준 원장을 고소하실니까? 이미 했습니다. 월자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폭행죄,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또한 한대철 성형외과 그룹 대표도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한대철 대표도요? 네. 그는 제 회사를 압박하려 시도했습니다. 월자가 증거 자료를 보였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기록이 모두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월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모든 노인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월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월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월자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김태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훌륭하셨습니다. 고마워, 김 실장. 이제 여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야지.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 그날 오후 뉴스는 월자의 기자회견으로 도배됐습니다. 건물주 회장의 충격 폭로, 사위의 폭행 영상 공개, 노인 학대 실상, 충격. 민준의 집 앞엔 다시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강민준, 나와서 사과해. 노인 학대 인간, 의사 면허 박탈하라. 돌멩이가 창문에 날아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민준은 집 안에 숨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지수도 공포에 질렸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계십니까? 네. 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긴급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준은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씨 폭행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민준은 끌려나갔습니다. 집 앞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강민준,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대철도 체포됐습니다. 성형외과 그룹 본사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한대철 대표, 노인 협박한 거 사실입니까?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한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저녁 6시, 월자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민준과 한대철이 체포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회장님, 김태영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연락 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거래요. 그래. 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분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지수가? 네. 만나고 싶다고. 거절해. 월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만날 이유가 없어. 알겠습니다. 김태영이 물러갔습니다. 월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끝났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월자는 일어섰습니다. 아직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준,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은 수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폭행죄,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는 영구 박탈하며 범죄 수익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한대철은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한대철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또한 성형외과 그룹 대표직에서 영구 퇴출되며 벌금 10억 원을 부과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신의 손이라 불리던 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민주는 조기 가석방됐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소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교도소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 지수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동료 의사들도 외면했습니다. 민주는 혼자였습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는 막막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압류됐습니다. 통장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병원이 있던 곳,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청담 피부과, 새로운 병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직원이었습니다. 아, 안녕.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출소하셨어요? 응, 며칠 전에. 그래요. 그럼. 직원은 더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반갑지 않겠지. 그는 길을 걸었습니다. 가는 곳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김밥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민주는 울컥했습니다. 예전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1,000원짜리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춥고 불편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그는 막막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박탈됐습니다. 전과자가 됐습니다. 누가 자신을 고용하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용직 노동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일 구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2입니다. 경력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뭐 하셨는데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직이요. 사무직이 왜 여기 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에이, 됐어요. 다음 분. 거절당했습니다. 민주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손이 곱았습니다. 수술만 하던 손이라 거친 일을 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전 정말 열심히 됐다니까요. 안 된다고. 한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쫓겨났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돈은 바닥났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가 집이 됐습니다. 공중화 장실에서 씻었습니다.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노숙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길을 걷다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료 급식소 운영. 매일 저녁 6시 8시. 월성 복지재단. 민, 은 그 글자를 봤습니다. 월성. 장모님 재단이잖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치심, 분노, 서러움. 하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급식소 앞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빈곤층 사람들. 민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민주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냄새, 장모님이 끓이시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예전엔 이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투덜댔습니다. 이제는 그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자원봉사자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민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쟁반이 놓였습니다. 그 위에 밥과 국이 담겼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묵은지였습니다. 민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장모님이 끓여주시던. 그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기만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쟁반을 반납하려 일어섰습니다. 배식대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배식대 뒤에 국을 퍼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자였습니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국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장모님, 월자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쟁반을 반납하고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장모. 이제 밥값도 못하는 건 자신이었습니다. 남이 퍼주는 밥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욕했던 장모가 차린 밥상에서.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구나.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밝았었지. 하지만 이젠.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별이었습니다. 다시는 빛날 수 없는 존재. 그날 밤 민주는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장모가 끓여주던 묵은지 김치찌개 꿈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은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수치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가족을, 사랑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몰락했습니다. 완전하고 철저하게. 1년 후, 월자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복지사업 관련 문서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김태영이 들어왔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3곳 더 늘었고요. 독거노인 지원 가구도 100가구 증가했습니다. 좋아. 수고했어. 월자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다음 달 착공 예정입니다. 잘 됐네. 계속 추진해. 알겠습니다. 김태영이 물러가려다 멈췄습니다. 회장님, 응? 강민준이 오늘도 급식소에 왔습니다. 월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매일 옵니다. 벌써 1년째입니다. 알아. 월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한 번도 그와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 하지만 김 실장, 월자가 그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고파서 오는 거야.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김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월자는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직접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급식소 문을 열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줄을 선 사람들, 따뜻한 음식 냄새, 자원봉사자들의 바쁜 손놀림. 월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배식대 뒤에 섰습니다. 큰 솥에서 김치찌개를 떴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월자는 묵묵히 국을 퍼주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초라해졌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더 늘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차례가 왔습니다. 월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민주는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월자는 국을 한 국자 떴습니다. 쟁반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퍼서 담았습니다. 김치도 몇 점 얹었습니다. 민주는 쟁반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밥 한 그릇이 이제는 감사했습니다. 월자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저게 내 사위였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텅 빈 허전함이었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월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같이 하자. 월자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기, 장모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월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월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할 말이 있나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월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여기 오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 했네요. 월자는 다시 설거지로 돌아섰습니다. 장모님, 전 이제 장모가 아니에요. 월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린 남남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월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예, 그냥 무관심해요. 월자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움이나 분노가 아닌 무관심.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아니 회장님. 배고프면 오세요. 밥은 드릴게요. 월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예요. 우린 이제 밥 한 그릇으로만 연결된 사이예요. 민주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길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밥 한 그릇. 그게 우리 사이 전부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급식소 안. 월자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터벅터벅 걷는 발걸음. 월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우리의 끝이야.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용서는 망각이 아니야.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월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기로, 더 많은 사람을 돕기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6개월 후 월성 복지재단 개원식, 새로운 노인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5층 건물,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무료 진료실, 급식소, 휴게실, 교육실, 모든 것이 완비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김태영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우리 모두의 노력이야. 월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개원식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하지만 월자가 가장 반가웠던 건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월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세요. 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월자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센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월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분들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치유받고, 외로운 분들이 위로받고, 배고픈 분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곳. 월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이 센터의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월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월자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1층 급식소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네. 여기 정말 좋아. 월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그녀는 배식대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밥 드시러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월자는 국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하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줄을 섰습니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월자 앞에 섰습니다.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월자는 국을 떴습니다. 쟁반에 담았습니다. 밥도 담았습니다. 김치도 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자리로 갔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국을 퍼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반납했습니다. 월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나갔습니다. 월자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잘 살아, 민준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밥 한 그릇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월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날이 밝을 것입니다. 월자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을 나누며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8시 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월자는 마지막으로 급식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내일이면 다시 사람들로 가득할 곳. 그녀는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차가 출발했습니다. 월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삶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월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품었습니다. 고통과 배신, 복수와 정의, 용서와 무관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제 괜찮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월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영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실장도 고생했어. 내일 일정 확인드립니다. 오전엔 재단 이사회, 오후엔 복지센터 2호점 부지 답사입니다. 알았어. 잘 부탁해. 네, 회장님. 푹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에서 보기 드문 별이었습니다. 별이 참 예쁘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월자는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민준도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밥 한 그릇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